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일 확진자는 103명, 며칠째 100명대 안팎의 1일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과 회사, 집단 모임에 병원 의사까지 종잡을 수 없는 확산 범위는 더 이상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지역 행사와 모임들이 확산하는 시기라 더욱 우려되고 있습니다. 10월 2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용산구가 관내 모든 학교 주요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습니다. 계도 활동 후 내년 3월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중랑구 패션 봉제 공동 브랜드가 올 가을과 겨울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중랑구도 기획과 개발에 나서 관내 봉제업체 지원에 나섰습니다. 딜라이브 케이블TV기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화곡초등학교가 중대초교를 꺾고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화곡초 역사상 첫 우승입니다. 덕수궁 야외 공간에 한국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근현대 미술가들의 전시회가 마련돼 코로나 속 문화적 갈증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103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간 뒤 연일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이승준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103명이 늘어 모두 26,1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입국 사례가 7명이고 지역 발생은 96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된 지난 12일 이후 일별 확진자 수는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경기도 용인의 골프 모임 확진자는 30명을 넘어섰고 인천에서는 두 곳의 소방서에서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집단 감염의 그룹이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방역당국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폭발적인 증가세는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서울의 유명 클럽들이 휴업에 들어갔다고요? 네, 오는 31일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서울 내 유명 클럽들이 헬로윈 데이가 끼어있는 이번 주말에 일제히 휴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각 클럽 공지문에 따르면 이태원과 강남에 있는 대규모 인기 클럽들은 다음 달 3일까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는 지난 5월 확진자가 발생했던 이태원의 한 대형 클럽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학교 주변 통학로의 간접 흡연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적지 않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내놓고 있는데요. 용산구는 모든 학교 주요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용산구의 한 학교 앞 금연거리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지난 8일부터 초등학교 12곳과 중학교 8곳, 고등학교 9곳을 포함해 전체 31개 모든 학교 주요 통학로가 금연거리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전체 거리는 6,300m. 사실상 용산구의 모든 통학로가 금연거리가 된 겁니다.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인데도 간접 흡연 민원이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학교 절대 보호구역 외 통학로가 금연구역의 범위에서 벗어난 지역이 많아서 이를 보완하여 금연거리 지정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 학교 앞 50m까지만 적용됐던 금연구역을 확대한 용산구. 2년 전 한남초를 시작으로 올해 초부터 나머지 학교에 대해 현장 방문과 타당성 검토, 설문조사를 거쳐 금연거리 지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거리에는 11월까지 50m 간격으로 바닥 안내판이 부착됩니다. 간접 흡연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거리였는데요.
금연거리로 지정되었고 보니 너무 기쁘고요. 지금은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변화는 모르겠으나 빨리 홍보가 되어 금연거리가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에 용산구는 통학로 금연거리에 대해 내년 2월 말까지 계도 활동을 벌인 뒤 3월부터는 본격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봉제업체가 있는 중랑구. 올 초 봉제업체가 함께 참여해 공동 브랜드인 포플을 만들었죠. 포플의 2020 FW 컬렉션이 선을 보였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중랑구 패션 봉제 공동 브랜드 포플이 또 한 번의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컬렉션의 테마는 러브 이치 어더. 코로나19로 침체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유니섹스 캐주얼 라인으로 겨울 코트와 패딩, 후드와 팬츠 등 20가지 스타일로 구성됐습니다. 관과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FW 시즌, 이번 시즌을 다시 기획을 하게 됐고 전에 하셨던 분들보다도 더 많은 업체들이 참가하시면서 저희 포플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컬렉션의 총괄은 중랑구가 맡아 진행됐습니다. 기획부터 상품 개발, 판로 구축까지 구가 주축이 돼 만들어진 것입니다. 유명 디자이너와 스타일리스트를 참여시켜 디자인을 개발하고 그 상품의 임가공을 중랑군의 봉제업체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현재는 군의 봉제업체 10여 곳이 포플 제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중랑구에 많은 봉제업체들이 있는데 대부분 굉장히 영세하고 그냥 임가공 위주로 생산을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지역에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이슈화 시키고 성공을 시키면 지속적으로 일감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은 이분들께 또 이제 일감들도 많이 이제 드릴 수 있고. 한편 포플의 FW 컬렉션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2주간 판매됩니다. 다음 달 5일까지 선 주문이 진행되며 사전 예약 구매 고객은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랑구는 포플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향후 아동복과 남성복 등 포플의 라인업을 보강하는 한편 팝업 스토어 형식의 오프라인 판매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제17회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화곡초등학교가 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전통 강호인 중대초등학교를 상대로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팀 역사상 처음으로 우승패를 거머쥐었습니다. 그 치열했던 결승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제17회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화곡초등학교가 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화곡초는 결승에서 맞붙은 중대초를 공수 양측에서 압도하며 팀 역사상 처음으로 대회 우승패를 끌어안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1회 초 화곡 선발로 나선 김민재의 탈삼진을 시작으로 김주혁과 양하준, 임종호, 정지우를 필두로 한 화곡 타선이 중대 마운드를 맹폭격하며 6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2회 말 화곡 정지우가 우익 중앙을 찌르는 안타로 화곡 타선에 불을 붙인 데 이어 3회 말 화곡 양하준이 2타점 적시타를 뿜어내며 경기 초반부터 중대 수비진을 압박했습니다. 4회엔 화곡 김주혁과 임종호가 연이은 좌익 내야 안타로 2점을 추가하며 압도적인 화력을 선보였습니다. 타선의 활약에 힘입은 화곡의 마운드와 수비진도 중대의 공세를 막아내는 호수비를 펼쳤습니다. 1회 초 화곡 선발 김민재의 탈삼진을 시작으로 4회 선발에 나선 송태환이 2개의 삼진을 잡는 데 이어 내야와 외야가 촘촘한 수비를 선보이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집중해서 잘해서 우승한 것 같아요. 우승 축하하고 고마워. 다 같이 열심히 해서 고마워. 추울 때나 여름에 더울 때나 믿고 잘 따라줬고 땀 흘렸던 게 결과로 보답받아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대초는 이날 경기에서 선발 최윤찬과 류호연의 호투 속에 5회 초 김시영이 솔로 홈런을 뽑아냈지만 승부를 뒤집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6개의 홈런을 기록한 중대초등학교 김시영 선수는 대회 홈런왕에 등극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는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지 못한 뿌듯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야구와 함께 또 국제사회에서도 뛸 수 있는 그런 프로 선수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초등 야구의 산실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초등학교 야구 대회는 한국 야구의 밑거름인 유소년 야구 인재 육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도시재생이 한창인 천연동과 충현동의 어제와 오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서가 발간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충정 아파트를 비롯해 각종 역사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성협 기자가 소개합니다. 녹색의 낡은 아파트, 외벽의 마감재는 군데군데 뜯겨 나갔고 창틀은 곳곳이 녹슬었습니다. 1930년대 지어진 대한민국 최초의 아파트, 충정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광복전엔 한 기업이 인수해 호텔로 사용했고 한국전쟁 당시엔 인민군이 아파트 지하에서 양민들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1979년엔 충정로 확장 공사로 인해 아파트의 3분의 1이 잘려나가는 순환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름하여 영천시장 떡골목,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찜소태, 갖가지 떡을 쪄내던 곳이지만 재개발을 앞두고 곧 사라질 예정입니다. 서대문구가 충정아파트와 떡골목 등 천연동과 충현동의 도시 변모 과정을 담은 기록서를 발간했습니다. 재개발과 도시재생 과정을 통해 급변하는 도시를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역사와 도시 건축, 생활과 사진 등 4개 주제로 구성했습니다. 생생한 주민 인터뷰와 실측 조사 등을 토대로 18세기 천연정 건립부터 지금의 영천시장이 생겨나기까지의 모습을 600쪽이 넘는 책 속에 가득 채웠습니다. 재개발로 없어지는 그 지역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의 이제 기록을 남겨놓으면은 이 천연 충현에 대한 이제 영원한 기록이 되겠다 해서 이제 그런 작업은 저희가 했고요. 천연 충현 기록서는 천연동과 충현동 주민센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서대문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천연동과 충현동은 2022년까지 450억 원을 들여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마을 전체가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돼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중랑구 중화 2동에서 도시재생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2달 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은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합니다. 보도에 천서연 기자입니다. 중랑구 중화이동의 한 다목적실, 20여 명의 주민들이 335 모여 앉았습니다. 마을에 필요한 주민 공동시설은 뭔지 고민해보고 동네를 알리고 홍보할 역사 자원은 없는지, 혹 자투리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주차금지라고 해가지고 그냥 깡통이나 시멘트 부어서 이렇게 그냥 쭉 세워놓는데 이런 데 많거든요. 그 담장에 뭐 쓰레기를 올려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곳곳에 있어가지고. 중랑구 중화이동에서 도시재생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중화이동은 지난 2018년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된 곳. 이에 주민들로 하여금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타 지역의 사례를 들여다봄으로써 우리만의 창의적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열린 겁니다. 이제 도시재생 하려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야 되고 지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지역 주민들끼리의 또 이해가 있어야 되고 연구하는 또는 뭐 지역을 알아가는 이런 관점에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역의 전문가들 선생님들을 좀 모시고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마련한 겁니다.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4가지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민 갈등에 대한 부분과 우리 마을 역사 자원 발굴, 필요한 공공시설과 공공디자인 개선 등으로 주민들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지역에 대한 유래나 그리고 지역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지금 이런 모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다 보면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도 커갈 거고 그러다 보면 좀 더 좋은 마을, 좀 더 좋은 도시, 좀 더 좋은 나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죠.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됩니다.
주민들은 아카데미를 통해 나온 결론을 발표회를 열어 공유하거나 책자로 만들어 동네 사람들과 나누면서 중화이동 도시재생의 밑그림을 그릴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전시를 하거나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게 현실입니다. 거리두기가 가능한 덕수궁 야외 공간에서는 한국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근현대 미술가들이 참여한 새로운 개념의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궁궐의 건물 중 유일하게 단청을 입히지 않은 서거당. 세포 분열에서 염색체가 교차하는 현상을 시각화해 기술 발전의 명과 암을 비판적으로 담고 있는 현대 미술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아시아 대표 작가의 작품도 궁 안에 설치됐습니다. 홀로그램의 사이버 펑크적 미학과 몽환적인 베이퍼 웨이브 음악은 미래 유토피아적 세계상을 상상할 수 있도록 관객을 유혹합니다. 행각 한켠에는 김환기, 김응수 화백을 포함한 근대 한국 미술 거장들의 작품도 자리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던 문화재 건물 안에서 또 우리의 근대를 한번 뒤집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현대까지의 모습을 다 같이 한번 새롭게 짚어볼 수 있는 팬데믹 시대 예술 향유의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며 아트플랜트 아시아 2020의 첫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근현대 미술가 30명과 아시아 작가 3명이 참여해 덕수궁의 건축과 역사, 아름다운 야외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민간 전시 작품이 궁 안, 그것도 행각 안에서 전시되는 건 국내 최초로 거리 두기가 가능한 문화재의 이점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관람객에게도 관람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고요. 전시를 할 기회조차 없거나 전시를 만들었지만 보여주지 못했거나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다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전시를 통해서 야외에서 볼 수 있으시니까요.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일단 충분히 충족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달 22일까지 열리는 아트플랜트 아시아는 덕수궁과 정동 아트센터를 포함해 근현대사를 상징하는 정동을 중심으로 전시회와 학술 세미나, 갤러리 데이가 펼쳐집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면서 그동안 열리지 않았던 지역 축제들도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됐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코로나 속 올해의 첫 지역 축제가 열렸는데 당현천에서 펼쳐진 노원 달빛 산책입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은은한 등불이 맑은 개울의 모습을 비춥니다. 아름다운 빛의 향연이 가을밤에 정취를 더합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또는 친구끼리 축제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오색 빛깔의 등을 배경 삼아 추억 쌓기에 한창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못 나오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즐겁게 오늘 빨리 부지런히 저녁 먹고 나왔어요. 가족과 다 같이. 노원구의 대표 축제인 등축제가 올해는 달빛 산책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200여 점의 예술 작품을 당현천 꽃길을 거닐며 만날 수 있습니다. 희망과 풍요의 상징인 보름달을 소재로 삼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열리는 지역 축제입니다. 이번에 노원 달빛 산책은 저희 노원구의 특색을 살린 고유의 등을 좀 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선을 보인 그런 축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곳곳에서 거리두기를 강조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작품 전시 구간을 2배로 늘렸고 야외 공연장 좌석엔 꽃 화분을 놔 거리를 띄웠습니다. 또 방역 복장을 입은 예술가들이 하천을 누비며 시민들에게 거리두기를 강조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임이나 아니면 소품들을 이용해서 재밌게 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시민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데 그걸 계속 환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오면서 지역 축제들도 하나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은은한 빛으로 위로를 전하는 노원 달빛 산책은 다음 달 15일까지 당현천에서 계속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강남구에서는 국제평화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대회 진행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쉽게 말해 각자 뛰고 기록을 집게 하는 방식입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국제평화마라톤 대회 준비가 한창인 강남구 코엑스입니다. 개회식은 시작됐는데 정작 마라토너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의 한 공원에 모인 초등학생들. 스마트폰 앱을 켜고 준비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윽고 출발 시간, 카운트와 함께 뜀박질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방식의 마라톤, 아이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처음 시도해봐가지고 떨리긴 하는데 같이 해가지고 재밌게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휴대폰 같은 게 없었다면은 진행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이런 스마트 기기가 있으니까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도 되고 이것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이 안 것 같고 6학년 마지막을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코로나인데도 이렇게 하니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택트 마라톤으로 진행된 강남 국제평화마라톤 대회. 한 장소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전 세계에서 3,7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마라토너들의 모습은 코엑스 K-팝 광장의 대형 전광판에 비춰졌고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강남구민, 서울시민들, 전 국민들 또 세계인들에게 그 건강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제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 첫 시도라 접속장애 등 일부 보완점도 지적됐지만 코로나19 시대 대규모 체육 행사에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기 충분했습니다. 델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했던 외식과 여행, 모임 등을 1단계 완화 이후 몰아서 하는 이른바 보복 소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발적인 코로나 확산과 무관하지 않을 텐데 경제 활동과 개인 방역 어느 하나 놓치지 않는 현명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